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9월 4일에 시행한 모의고사 국어 37번 문제 오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37번이 오류인지 아닌지 함께 읽으면서 독해도 해보고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오류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그러면 실제 이제 문제에 들어가서 이게 과연 오류일까 오류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가원에서 발표는 답이 4번입니다. 답이 4번입니다. 뭐 이것은 틀린 게 확실해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앞 시간에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왜 틀렸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답만 체크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이라기보다는 3점짜리 문제를 어떻게 풀까, 다시 말하면 보기가 있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목표가 뭐냐면 그게 아닙니다. 이 37번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를 꼭 뭐 답이 있다 안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자세에서 이게 왜 답이 되고 안 되는 것을 명쾌하게 밝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저도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보면서 늘 뭐냐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은 뭐 그런 부분에 제가 뛰어들어서 별로 논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수능 바로 끝나고 11월 18일인가 9일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42번 문제가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서 제가 그것을 그날 바로 신문 기사를 보고 바로 살펴보니까 오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오류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도 그것은 배경 지식을 이용한 것이지 실제로 독해를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배경 지식의 개념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국어는 기본적으로 지문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5번이에요. 5번인데 5번 중에서 특히 납니다. 나를 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5월에 산과 마을이, 자, 5월에 산과 마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에 산과 마을이 초록으로 지쳐간다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초록이 이제 키포인트죠. 예, 초록이 꽤 키포인트가 됩니다. 초록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산과 마을이 초록으로 짙어간다고 표현한 것은 이제 짙어가는 거죠. 이건 이제 아주 특이한 개념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립해야 되는데 5월에 산과 마을이, 자, 이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5월에 산과 마을이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관과 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인간과 자연이 문제는 이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하나가 되는 것을 표현한 것인가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뭐냐면 들과 여기서 이렇게 말했죠. 5월은 시간적 배경이고 산과 마을은 공간적 배경이에요. 요게 초록으로 변해 짙어간다고 말한 것이 초록으로 지쳐간다. 이것을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 다음에 산은 자연이고 마을은 인간이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이 시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 산에는 뭐가 있나요? 뒷동산에는 청솔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이 맞아요. 그렇죠? 공간 이동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보면 강변으로 갑니다. 예. 그렇죠? 소나무의 속삭임을 듣고 청솔잎을 빗줄에 뚫은 바람이 이 전달자죠. 그 다음에 소나무가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전하는 것이죠. 강변으로 갑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전해? 강변에. 미루나무에게 전하는 거죠. 자, 어떻게 된다면 소나무가 미루나무에게 전해줍니다. 자, 공간 이동과 누가 누구에 전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알았다는 듯이 하는 나무는 미루나무죠. 당연히 앞에 것. 앞에 그대로 미루나무입니다. 미루나무죠. 자, 빨간색 것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게 이제 여러분 이해가 쉬우니까. 잎새를 흔들어 강물 위에 짤랑짤랑 구는 솥을 쏟아냈다고 하자. 그럼 강물 위에 짤랑짤랑 뭔가 쏟아를 냈는 거, 이게 뭐예요? 말이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뭔가 전한 거예요. 이게 나무가 뭔가를 표시한 것이죠. 이 표시한 것을 누가? 김을 베든 누가? 보리밭에 김을 매던 여인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 솔나무에서 나무로 미루나무한테 갔다가 미루나무에게서 여인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공간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보리밭이죠. 그러니까 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다시 공간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마을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보리밭에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 전하냐 하면은 정자나무에게 전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엇을 전했는지를 몰라요. 그냥 전했다고만 말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체 이야기를 이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소통하고 교감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의 공동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렴 어떤가 이렇게 말했죠. 아무렴 어떤가. 이것은 앞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전하든 교감을 하든 소통을 하든 어쨌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본질은 뭐죠? 본질은 이거라는 거예요. 산과 강과 들과의 마을이 초록으로 짙어간다는 거예요. 산과 강과 들과 마을이 초록으로 짙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초록은 뭐예요? 모두 초록을 잘 해석을 해야 되겠죠. 초록은 뭐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모두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혹은 생명력을 발산한다. 짙어간다고 하니까. 생명력이 짙어가고 있다.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자연이 하나가 된다.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된다. 이건 무리예요. 그래서 오류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답이 틀린 거죠. 그게 제 주장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 해석하는 사람들은 필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산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연이고 마을은 뭐예요? 인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과 마을, 다시 말하면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초록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가는 생태 공동체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전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산은 보세요. 산은 뭐하고 관련되나요? 소나무의 세계잖아요. 산은 이 소나무의 세계입니다. 그럼 마을은 누구의 세계예요? 여러분 다시 마을을 볼게요. 마을은 누구의 세계예요? 마을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마을은 누구의 세계예요? 정자나무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마을은 정자나무와 관련된 것이지 사람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과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 있나요? 그건 덜에 있죠. 덜에 누가 있습니까? 덜에 여인이 있는 거예요.
둘이 연인이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 시를 해석을 잘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시가 언뜻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꽤 쉽지 않은 작품이에요. 저도 이제 이쪽 저쪽에서 해석하는 어떤 이렇게 한걸 보니까 굉장히 비약도 많고, 흔히 우리 왜 그 문제집 같은데 문제집이나 자습서에 보면은 끼워 맞춰서 해석하는 거 있죠. 그런 식의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가 별로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2019년 9월 4일 시행한 국어 모의고사 37번째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본질은 이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사나 가르치는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제대로 이제 가르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누구나 이제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뭐 또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출제는 약간의 객관성이 없습니다. 특히 뭐예요? 아무렴 어떤가 하고 해서 앞에 전체를 부정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렴 어떤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좀 더 수준 높은 강의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